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닥터둠이라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지난 주말 미국이 재정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미 연준의 정책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금요일은 네마뉴의 날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말을 맞아 상당한 포지션 조정과 자산 재배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재정절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정절벽 이슈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장님, 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했는데 미국이 재정절벽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는 그러나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입으면서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GDP가 대략 1.4% 정도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다가 유럽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사태가 더 만만치 않아질 전망이라고요. 네, 루비니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펀더멘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1.7%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비관론도 역시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위기라든가 중국의 경착륙,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이 겹친다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참 이 재정절벽 타격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 루비니 교수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좀 전반적인 경기 후퇴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경고를 했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권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재정절벽 우려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호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지난 주말에 공개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물가 압력은 크지 않다라는 안도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부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개했는데 전월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0.2%보다 하락폭이 더욱더 컸고요. CPI가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이 7.4% 급락했고요. 전체 에너지 가격은 4.1% 내렸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경기 부양에 물가가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호전이 됐는데요. 이 산업 생산이 특히 2년 만에 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요? 네, 최근에 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공개된 제조업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연준이 11월 산업 생산을 공개했는데 전월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 되겠고요. 월가 예상한 0.3% 증가보다도 한 4배 가까운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올 들어서 최대폭인 1.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은 3.4% 증가했는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시장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운전대는 미국 의회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재정절벽 시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망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월가의 관심은 재정절벽 협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교착 상태에 놓인 재정절벽 협상을 풀어내려는 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협상 시에는 올해 말까지 정치권의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에 협상 타결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공감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CNBC가 지난 주말에 월가의 이코노미스트와 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46%가 재정절벽이 일단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재정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1% 정도였는데요. 다만 연내 타결은 쉽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오는 21일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만기가 겹치는 쿼드러플 위충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재료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GDP 확정치가 시장에 많은 관심 받고 있네요.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가 잇따라서 시장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DP 확정치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20일 공개되는 3분기 GDP 확정치는 전월에 나왔던 2.7%에 비해서 2.9%로 0.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17일에는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에 마이너스 5.2에서 1.7로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요 주택 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18일에는 12월 주택 체감 지수가 나오고요. 19일에는 11월 주택 착공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11월 기준 주택 판매가 공개될 예정인데 주택 지표는 전반적으로 혼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올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날 11월 경기 선인지수가 나오고요. 21일에는 11월 개인 소득과 함께 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두 전월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11월 내구재 주문과 함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DP 확정치와 함께 다른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 재정절벽이라는 이슈 좀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럽 증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표가 좋았습니다만 유럽의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13% 내렸고요. 프랑스 증시가 0.15%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0.19%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복합 PMI 지수가 위축세를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악재가 됐습니다. 47.3을 기록을 해서 11개월째 위축세를 지속했고요. 11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19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고요? 네, 상품 시장에서는 주요 상품 가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 1월 인더분 가격이 배럴당 84센트 올라서 86.7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0.9% 상승한 셈이 됐고요. 브렌트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올랐습니다. 주말에 공개됐던 중국의 12월 PMI 예비치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이 수요를 늘리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이끌었고요. 금 선물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2월 인도분 선물이 20센트 올라서 온스당 1,69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가 재정절벽에 관해 특정 핵심 사안들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유가 하락에 힘입어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여력도 높아질 것으로 시장은 풀이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내마뉴의 날로 시작의 변동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말을 맞아 상당한 포지션 조정과 자산 재배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세요.